안녕하세요. 손정목의 뉴스 브리핑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간에 한 2주 정도 여러 바쁜 일이 많아서 제대로 방송을 못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때 좋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이 중동 사태, 갈수록 심해지는 이 중동 사태, 전쟁 위험이 높아지는 중동 사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난 16일 날 네타냐후가 가자 지역에 대한 재침략을 선언을 하고 소위 기드온의 전차작전이라는 이름하에 가자 점령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해외로 내쫓고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진짜 인종 말살적인 전쟁을 과거 히틀러조차도 이렇게 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아무튼 대단히 무모할 정도로 또 무식할 정도로 인종말살 전쟁을 아주 뭐 겁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팔레스타인 인민들은 요 최근 기간 동안 약 열흘 좀 더 되는 기간 동안 약 한 8천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해서 현재까지 5만 3천 명 이상, 5만 4천여 명 가까운 분들이 희생당했습니다. 부상자까지 합치면 수십만 원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해서 하여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가자 지역을 점령을 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무모할 정도의 전쟁 전략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의 배경이 무엇이고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침략의 배경의 첫 번째는 네타냐후의 독재가 심해지고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네타냐후의 권력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내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전쟁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타냐후는 자신들의 수족들을 스스로 자르면서 믿지 못하는 애들은 다 그냥 잘라버려요. 자르면서 스스로 정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보기관인 뭐 신베트, 그러니까 해외 정보기관이 모사드라고 한다면 국내 정보기관이 신베트인데 그 신베트의 수장을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질했죠. 그러면서 신베트의 수장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반발해서 자신과 이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들, 또 군인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연대해가지고 네타냐후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또 법에다가 호소했죠. 사법부는 신베트 수장의 경질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정확한 해결이 나올 때까지 새로운 신베트 수장의 임명을 보류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가 신베트의 수장을 또 자신의 오른팔로 세우면서 이거 정치 전선이 급격하게 더욱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네타냐후가 지난 2023년 하마스를 제거를 목표로 팔레스타인 침공을 한 이후로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건 하나도 없죠. 오히려 엄청난 많은 선량한 양민들만 학살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도 전쟁 목표를 달성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헤즈볼라, 또 예멘, 또 이란, 또 하마스의 반격 등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 또 군사 위기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국민들 역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네타냐후가 영원한 전쟁을 계속 추구한다면 이스라엘이 적들보다도 더 빨리 스스로를 죽일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네타냐후의 내부의 정정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가자 재침략을 하게 된 배경에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뿌리치고 이란과 핵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난 3월 달부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란이 핵시설을 공격해야 된다. 이란이 핵개발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함께 공격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가 처음에는 할 듯이 여러 가지 군사 조치를 할 듯이 막 준비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다가 4월 들어서부터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반대하고
갑자기 이란과 핵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이 오만의 중재로 오만 땅에서 간접 협상 방식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벌써 이게 5차 협상까지 갔습니다. 이 4차 협상을 했던 게 5월 12일이었는데요. 이때까지 핵심 쟁점이 무엇이었냐면 우라늄 농축 관련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란의 핵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것인데요. 핵시설 검증, 또 경제제재 해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또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 등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5차 핵협상을 종료했는데요. 이때 결정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중요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미국과 이란이 새로운 핵 프로그램의 기준을 세우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내에서 만들어지는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양해할 수 있는, 합의할 수 있는 정도의 핵 개발 프로그램들을 기준을 세우기로 한 것이죠. 어쨌든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자국의 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기급이 아니고 산업발전에 쓰는 것은 우리는 주권적 사항이다라고 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란과 타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핵 프로그램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저께 25일 날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자지구 지상 침공을 좀 밀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가자지구 침공을 막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지금 뭐 끝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특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실제 정권이 무너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스라엘과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더욱더 심각한 전면적인 지상 침공에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데 휴전 전망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하마스와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가자지구 침공을 밀어라 이라고 현재 요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또한 이스라엘을 하여금 초조하게 가자 침략을 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가자 침략의 재침의 배경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과 뜻과 달리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한다. 트럼프 정부가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유라고도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했는데요. 이때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순방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패싱했죠. 이스라엘은 가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가 철저히 소화됐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몰래 네타냐후가 짜가지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게끔 계속 설득을 하고 추동했던 안보보좌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경질했습니다. 그 유엔 대사를 보냈죠. 이것은 사실 엄청난 겁니다. 사실 자기가 데려와서 앉혔던 안보보좌관을 석 달 만에 경질한 것인데요. 결국은 이 왈츠가 네오콘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 정책을 추동하고 전쟁을 계속 끝없이 해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밝혀지자마자 트럼프는 네타냐후와의 관계에 상관없이 바로 그를 경질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네타냐후한테는 큰 충격이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사우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아주 놀라운 연설을 했는데요. 연설의 핵심 내용은 중동의 운명은 중동 인민 스스로 그려나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동 정책에 개입해왔던 이것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네오콘 등의 개입주의 정책들을 비판했죠. 그야말로 이거는 역사적인 연설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아주 새로운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트럼프가 자신의 말대로 더 이상 중동에 개입하지 않고 정말로 중동 인민한테 맡기겠는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역대 미국 대통령이 했던 연설로서는 아무튼 중동 사람들이 듣기에 가장 좋은 연설이었죠. 그러면서 네타냐후는 더욱더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 등 친미 국가들을 설득을 다독여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는
그러면서 가스관을 연결하는 이브라임 협정을 다시 어쨌든 실현하려고 한다.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우디든 카타르든 팔레스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과는 절대로 수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브라임 협정을 현실에 있어서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네타냐후가 어쨌든 더 이상 가자 침략을 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이 그리고 즉각적인 전쟁 중단한 조건에서만이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하마스하고 또 미국이 독자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네타냐후를 긴장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제끼고 미국이 하마스하고 협상을 해서 미국 국적의 이스라엘을 석방하게 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마스에게 인도적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요. 그 인도적 지원을 사실 이스라엘이 제대로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가자 지구는 기아의 공포와 그런 어떤 심각한 외부 고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스라엘 배제를 하고 독자적인 중동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봐왔을 때 이것이 과연 계속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하마스하고 직접 교섭을 하고 또 예멘 후티하고도 휴전을 합의를 했죠.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시리아 문제는 사실은 뭐 좀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인데요. 그리고 이란과 핵협상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핵협상의 끝에는 관계 정상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이 보도에 대해서 애틀랜틱, 미국의 보수적인 네오콘적인 잡지죠. 이 애틀랜틱이 트럼프의 중동 정책 변화는 새로운 파괴다입니다. 워싱턴이 동맹을 재조정하고 개입지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맹국을 잃고 싶지는 않지만 곧 재편된 중동에서 혼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미국발 기사도 이번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적어도 트럼프 정부가 네타냐후하고는 거리를 두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자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반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요소요소에 매복을 해서 이 전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완전히 점령하려면 전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전차들을 매복 공격을 통해서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 중동 쪽의 언론에서는 이스라엘 작전이 실패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멘이 실질적으로 벤구리온 이스라엘 그 공항과 또 하이파 항구를 직접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로 포격하면서 그쪽 일대의 항구라든지 이 비행기를 통한 이스라엘의 수입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군수물자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이런 항구와 또 공항에 대한 타격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해외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막게 되면서 사실상 이스라엘의 영공이 봉쇄되는 이런 그런 결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은 오래 못 갈 것이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관계가 과연 계속적으로 갈등 양상을 보일 것이냐 아니면 전 세계를 상대로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한 속임수를 쓰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많이 제기하게 되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친이스라엘 정책을 봐왔을 때 이 과연 정말 네타냐후하고 거리를 두는 게 확실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러시아 투데이라든지 또 중동 전문지인 더 크레들 이런 쪽에서의 기사들을 보게 되면 미국 이스라엘 관계의 스페셜 레이셔십 특별 관계가 곧 끝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의 페르시아만 재편성은 이스라엘에게서 외교적 악몽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핵협상을 타결을 해서 이란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거의 이스라엘한테는 거의 악몽이죠, 악몽. 이건 진짜 이스라엘은 거의 생각지 않았던 결정적인 장애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소위 그레이트 이스라엘을 실현하는 대전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뭐
결정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는 나는 뭐 네타냐후를 지지한다 이렇게 또 한번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하면서 갈등 양상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하마스라든지 이란과 협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네타냐후의 뜻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행동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병력이 부족하고요. 예비군들도 다시 그 전선으로 복귀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상 점령을 하려면 결국은 이 그 지상군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죽을까 봐서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안 들어가겠다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마스 제거 또 팔레스타인 장악의 목표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타냐후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미국을 다시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이란에 대한 핵시설,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얘기가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죠. 과연 이란의 핵시설을 과연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공격할 수 있는지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몇 주가 아니라 며칠 내다. 그러니까 6월 말 또는 뭐 6월 초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현재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에 대한 대응은 상상 그 이상일 것,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작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맞대응했던 것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공개적으로 지금 천명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진짜 무마할 정도로 공격을 한다면 아마 이란의 반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작년에 몇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거의 초토화시키는 양상으로 나갈 것이고 만약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핵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뭐 이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 안 끼어들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만약에 한다면 아마 더 큰 전쟁 양상으로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이란은 이미 러시아와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이런 표현들처럼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가해진다면 그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강하게 대응을 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받는다면 러시아나 중국도 이에 상응해서 어쨌든 대응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사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이스라엘이 단독으로라도 이란을 공격한다면 그나마 관계가 유지해왔던 러시아하고는 완전히 척을 지게 될 것이고요. 이란과 중국하고도 관계가 대단히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러 보도를 종합해보면 네타냐후가 이 하마스나 이 가자에 대한 공격을 어쨌든 지금 어떻게든 성공시켜서 말로는 2달 내에 끝내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 여러 보도들에 따르면 이에 상응해서 네타냐후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그동안의 국민적 차원이 아니라 지배 세력 내부에서도 확실하게 확대되면서 이게 가장 치열한 전투는 이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의 반대 세력은요. 이게 사실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하나는 이 네타냐후보다 더 극우적인, 더 파시즘적인 세력이 하나 있고요. 얘들은 지금 전쟁을 끝내면 휴전을 하게 되면 연정을 나가겠다. 이래서 연정 붕괴를 위협하고 있고 또 한쪽은 네타냐후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휴전을 요청하는 이런 정치 세력들이 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양쪽에서 지금 네타냐후를 공격하는 양상이고 그 민심들이 크게 이반되어 있는 상태이고 군도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마스를 포함해서 예멘 등등이 계속적인 반기를 가하고 있고 만약에 이란 역시도 참전을 한다면 전쟁 승리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트럼프가 보여준 행동을 본다면 확실하게 거의 70, 80%는
현재 네타냐후하고 거리를 두기를 하는 확실한 양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 네타냐후가 무너지는 것이 가자를 점령하는 것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제 기대만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